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의 외교 초점을 미국의 이익에 맞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미국은 현재 세계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비정상적이라면서 이 같은 외교 정책의 방향을 밝혔는데 한편으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불리한 국가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0일 시리우스 XM의 맥인 켈리와의 인터뷰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곳에 파트너십과 동맹이 있다며 미국 외교에 적지 않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외교의 임무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 갈등을 방지하면서도 우리의 이익과 상대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미국은 이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외교 본연의 모습이 냉전 종식과 함께 상실됐다면서 이것은 우리가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됐고 세계의 정부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세계가 단순히 단극적인 힘을 갖는 것은 정상이 아니고 예외적일 뿐이라면서 그것은 냉전 종식의 산물이었지만 결국 다극세계, 즉 지구의 여러 지역에 여러 강대국이 존재하는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 또 어느 정도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외교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항상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가능한 한 전쟁과 무역 충돌을 피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지난 세기에 2번이나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대가를 치른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이날 인터뷰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한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지난 15일 상원에서 열린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서도 미국이 핵심 국익보다 세계 질서를 우선시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외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31일 첫 공조 통화를 갖고 미얀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70여 년 이상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의 핵심 축으로 발전해온 동맹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얀 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오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와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동맹의 연속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또 이날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과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약 4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또 미군과 자위대 간 지휘 통제를 개선하고 규슈 남부에서 타이완 인근까지 이어진 난세이 제도 내 미국과 일본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도 지속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중국 해경선이 일본 영해 침입을 반복하는 센카쿠 제도가 미국에 의한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 조약의 적용 대상임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한국계 미군 참전 용사였던 고 김영옥 대령에게 연방의회 금메달을 추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계 하원 의원들이 주도한 새 회기 첫 안건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과 6.25 한국전쟁에서 활약했던 고 김영옥 대령. 미국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은 김 대령에게 연방의회 금메달을 추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과 의회 활동을 시작한 민주당의 데이브 밋 하원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한국계이자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고 김영옥 대령의 영웅심과 지도력, 인도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인 연방의회 금메달을 추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여되는 메달은 워싱턴 DC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을 관장하는 스미소니언 재단이 보관해 전시하도록 하고 특히 국립조상화 미술관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1919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독립운동가 김순권 지사의 아들로 태어난 김대령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 육군에 입대하려 했으나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입대를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미국의회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도 징병을 확대해 김대령은 군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첫 아시아계 육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특히 독일군 점령지에 잠입해 정보 수집 임무를 자원해 연합군의 로마 해방에 크게 기여하는 등 서유럽 전선에서 세운 전공으로 이탈리아 최고 무공훈장과 프랑스 십자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또 6.25 한국전쟁 발발 후 자진해 다시 입대한 뒤 제7보병사단 31보병연대 참모를 거쳐 미군 첫 아시아계 전투대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특히 1952년 당시 교착에 빠진 한반도 중부 전선을 60km 이상 북으로 밀어낸 공로로 미국 정부로부터 은성 및 동성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2005년 1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떠난 김대령은 하와이 호놀룰루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스트링랜드 의원은 29일 성명에서 한국계로서 우리 3명의 하원 의원들은 김영옥 대령의 귀감이 되는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모였으며 김대령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영웅이자 지역사회의 굳건한 지도자 그리고 인도주의자로서 이 높은 영예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유엔 대사로 지명됐던 앨리스 스터파닉 전 하원 의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또 이란의 연대 문제를 지적하며 유엔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앨리스 스터파닉 유엔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인준안 가결 직후 성명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은 모두 미국에 대항해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이들의 악의적인 공세에 맞서기 위해선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터파닉 전 의원은 유엔 대사로서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이런 악의적 행위자들에 맞서 동맹국들을 단결시키는 동시에 유엔이 미국 납세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스터파닉 지명자는 지난 21일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 국민의 이익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If confirmed, I will work to ensure that our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serves the interests of the American people and represents President Trump's America First, Peace Through Strength foreign policy. 2014년 최초의 30세 최연소 여성 하원 의원으로 선출돼 정계에 입문한 스터파닉 지명자는 하원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북한 등 적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뉴욕 출신의 스터파닉 지명자는 하버드대 졸업 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내 정책위원회와 백악관 비서실장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외교위를 통과한 스터파닉 지명자 인준안은 상원 본회의로 회부됐으며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인준 절차가 완료됩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잇따라 한국을 언급하면서 관세 부과 및 무역 불균형 해소 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라면서 다양한 추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수석 부회장은 31일 BOA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공정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겨냥한 것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출범 초부터 한국 등 대미무역 흑자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와 무역협정 재협상 등 무역 불균형 재조정을 위한 노력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톰 레미지 한미경제연구소 경제분석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미한동맹과 미국의 대중경쟁 구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방위비 분담이나 국방협력 등 다른 외교안보 사안과 연계될 우려가 있으며 단기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등 전략물품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양국 경제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네이아닷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무역 적자 해소와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면서도 동맹과의 협력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이 우려하는 관세 대신 한국에 대한 미국 투자 확대를 통해 무역 균형을 모색하는 윈윈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국가지원 해킹 그룹들이 구글의 인공지능 AI 기술인 제미니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과 정보 수집에 악용하고 있다고 구글의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 GTIG가 밝혔습니다. GTIG는 30일 AI의 악의적 오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57개 이상의 국가지원 해킹 그룹이 AI 기술인 제미니를 이들 그룹의 잠재적 표적에 대한 연구와 컨텐츠 생성, 코드 문제 해결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해커들은 제미니를 통해 미군과 한국군 및 방위계약업체, 독일 국방기관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의 IT 노동자들을 위장 취업시키기 위해 가짜 입사 지원서와 작업 제안서, 이력서 커버레터 등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불법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산업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탐지 기술을 활용해 악성 코드 변종을 신속하게 식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 마련을 시도할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브릭스를 겨냥해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미국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를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100%의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이후 서방이 강력한 러시아 제재를 계속해온 가운데 중국과 함께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브릭스 내부에서 이 같은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브릭스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연합체로 2023년 이집트와 이란, 아랍에미리트 연합, 에티오피아 등이 합류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브릭스의 공동 통화 창설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1일 현안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브릭스가 달러를 대체하는 공동 통화 창설을 논의한 적이 과거에도 현재도 없다고 밝히고 브릭스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제3국 투자와 회원국 간의 상호 투자 등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공동 투자 플랫폼 창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30일 미국의 시리우스 XM 맥인 켈리 쇼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에 대한 관심은 농담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은 토지 취득을 위한 목적이 아니며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문제로 해결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북극 항로 운송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미국이 이 항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미국의 그린란드 인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과의 마찰이 빚어질 경우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나는 파나마 운하가 이미 중국의 품에 안겼다고 주장하고자 한다고 밝혀 현재 상황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현재 파나마 정부가 운영 중이지만 양쪽의 항구 두 곳은 홍콩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1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팔윤손 스웨덴 국방장관이 3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8번째로 이루어지는 이번 군사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5억 스웨덴 크로나, 미화로 약 12억 3천만 달러가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 정부는 현재 스웨덴 및 유럽 내 공급 업체들과 포병 및 드론 등 우선순위 군수품 공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30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마르크 루이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를 했으며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나토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헌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방위산업 역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이 시리아 내 알카에다와 관련된 테러 조직의 고위원을 30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1월 30일 중부사령부는 시리아 북서부에서 알카에다 계열 테러 조직 후라스 알단의 고위요원인 무함마드 살라 알자비르를 표적으로 정밀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테러범들이 미국 전역과 그 밖의 지역 및 동맹국에서 온 민간인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계획하고 수행하려는 노력을 막고 약화시키려는 중부사령부와 영내 파트너들 간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레리 쿠릴라 중부사령관은 보도자료에서 중부사령부는 미국과 동맹군 인력들을 공격하려는 조직에 맞서 테러리스트들을 계속 찾아내고 사살하거나 생포할 것이며 조국을 방어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이 쿠데타 4주년을 하루 앞둔 31일 국가 비상사태를 또다시 6개월 연장했습니다. 군부가 장악한 국가방위안보위원회는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회의를 열어 비상사태 연장을 의결하고 성명을 통해 2008년 제정한 헌법 425조에 따라 비상사태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이유에 관해 미얀마 국영방송 MRTV는 총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아직 더 많은 과제가 남아있으며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안정과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08년 미얀마 군부가 제정한 헌법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종료된 뒤 6개월 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번 비상사태 연장은 선거 연기를 의미합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1년 2월 1일 2020년 총선에서 국민민주연맹이 압승을 거둔 것은 광범위한 부정선거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민주연맹 정부를 전복했으며 군부는 권력 장악 후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후 6개월씩 여러 차례 연장해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